KKMD 757화 국제정세 전문지 더 디플로맷 번역. 미국 F-35 도입에 실패한 태국. 세미 스텔스 KF-21 보람의 도입 가능성 높은 3가지 이유. (2024년 10월 17일)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정세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The Thai Air Force choose a new fighter. The more interesting question is what comes next. 태국 공군은 신형 전투기를 선택했다. 더 흥미로운 질문은 그 다음 등장할 기종에 대한 것이다. 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있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756화 스웨덴의 마지막 전투기 그리펜 대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기 FA-50, 그 미래가 그리펜보다 밝은 이유 편을 통해 태국 공군의 전술기 현대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국 공군은 미국에서 생산된 약 50대의 F-16AB와 34대의 F-5EF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해당 기체들은 수명 주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핵심 전력에 해당하는 51대의 F-16AB를 신형 전투기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 세 차례로 나누어 도입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12대에서 14대의 신형 전투기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첫 번째 사업에서 최종 후보로 언급된 기체가 록히드 마틴의 F-16 블락 70-72와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리펜2가 낙점을 받았고요. 그런데 더 디플로맷은 24대에서 28대의 신형 전투기 도입을 위한 2차, 3차 사업을 앞두고 있는 태국 공군이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4.5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태국 공군의 신형 전투기 조달 사업은 2020년대 말과 2030년대 초에 시작되어 2040년대 중반까지 진행될 계획인데요. 공교롭게도 KF-21 보람의 블락2가 완성되어 양산되는 시기 역시 2029년부터 203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F-414 엔진 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기를 빠르면 10년 후인 2034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F-414 엔진의 완성은 곧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KF-21EX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추론이기는 하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2040년대 중반까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EX의 등장을 점쳐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태국 공군의 신형 전투기 조달 사업 일정과 절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정세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무슨 근거로 태국 공군이 KF-21 보라매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것일까요? 기사를 번역하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번역이 끝나면 태국 공군이 KF-21 보라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더 디플로맷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8월 28일) 태국 왕립 공군은 노후화된 F-16AB를 대체할 전투기로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2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태국 공군은 동남아시아 최고의 공군 중 하나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4.5세대 전투기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미국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2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공군력 강화라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전력 강화를 노리는 태국 공군에게 있어 신형 전투기의 획득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며 다양한 전력 증강 노력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태국 공군이 수라타니에 위치한 제7 비행전단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그리펜 CD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세대 전투기가 바로 그리펜2다. 그리펜2는 코랏에 있는 제1 비행전단의 F-16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예정이며 총 12대에서 14대의 그리펜2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24년 10월 태국 내각이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형 그리펜 1차 인도분에는 4대의 그리펜2가 포함되어 있다.
제1비행전단 전투기 교체에 이어 타클리에 배치되어 있는 제4비행전단과 우본에 주둔하고 있는 제21비행전단 소속 전투기들이 다음 차례로 교체될 예정이다. 신형 전투기 조달은 2020년대 말과 2030년대 초에 시작되어 2040년대 중반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태국 왕립공군의 전투기 현대화 프로젝트가 2단계 및 3단계 진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한 차례 접근이 거부된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공군은 최첨단 5세대 전투기 F-35를 판매해달라는 요청서를 미국 정부에 다시 한번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F-35 판매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미국 정부는 납품 일정이 길어지고 있고 태국 공군의 기본적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태국 공군기지의 보안시설 취약성 그리고 조종사 훈련이 부족하다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태국 공군은 오랜 시간에 걸쳐 노후 전투기들을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태국 정부에게 F-35 라이트닝 2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이며 여기에는 미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보다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미국 정부가 밝히고 있는 거부 사유의 행간을 읽어보면 태국 정부 및 태국군이 중국 정부 및 중국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미국 군사 기술이 중국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제처럼 끈끈한 중국 태국 간 관계에 변화가 없는 한 미국 정부는 F-35에 대한 태국의 구매 요청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태국 공군은 F-35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F-35 구매 거절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태국에게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 만든 첨단 전투기 F-15EX 및 F-16B 전투기를 각각 제공했다. 4.5세대 전투기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이 두 전투기들은 모두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뢰성 높은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F-35에서 유래된 5세대 전투기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대폭 개량된 항전 장비와 센서 및 전자전 장비를 자랑한다. 그러나 이렇게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F-15EX, F-16B임에도 불구하고 스텔스 전투기 F-35와는 달리 레이더에 쉽게 탐지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태국과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공군력 강화를 위해 F-15EX 및 F-16B와 유사한 체급의 전투기들, 즉 프랑스산 라팔과 미국산 F-15ID를 선택했다. 반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미국 정부로부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에 대한 구매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태국 공군은 서방 전투기만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는 태국 공군에게 현실적인 옵션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여기 더해 태국 공군은 미 공군 및 호주 공군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태국 공군은 최고 수준의 훈련 및 연습 기회뿐만 아니라 유사한 장비를 갖춘 다른 나라 공군들과 연합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방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에 더해 태국 공군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 공군 및 중국 공군과 함께 훈련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중국 태국 간 연합훈련인 펠컨 스트라이크는 두 나라 공군이 서로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렇다고 그 때문에 태국 공군이 중국산 전투기나 중국 전투교리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 전투기를 구매하거나 중국 전투교리를 선택하게 되면 태국 정부가 서방 군사 장비에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중국 또는 러시아 전투기를 인수하게 된다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군을 구축하려는 태국의 야심 또한 상당히 어려운 난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서방 전투기와 중국, 러시아 전투기 그리고 기타 중요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태국 공군의 역량 역시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왕립공군의 장기 개발 계획에 따르면 낮은 레이더 피탐성, 데이터 융합, 초음속 순항, 초기동성 같은 핵심 기능을 자랑하는 5세대 전투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최신 기술들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태국에게 필요한 존재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과 확고한 방위 관계를 수립하고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 방위 산업을 기반으로 한다면 태국의 원대한 계획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오션, 구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1월 태국 왕립해군에 유도미사일 호위함 HTMS 푸미폰 아둔야댓을 인도했으며 향후 또 다른 호위함도 인도할 예정이다. 또한 태국 공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고등훈련기 사양 8대와 경전투기 FA-50 사양 6대를 포함하여 총 14대의 T-50TH를 주문했다. 태국 공군은 F-35의 대안으로 카이의 KF-21 보라매를 면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년 동안 한국 정부는 자체 개발한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동남아시아 및 그 밖의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카이는 고등훈련기 T-50과 이에 기반한 전투 파생형 FA-50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태국 공군이 올해 초 미국 F-16B와 스웨덴 그리펜 2를 신형 전투기 수주전의 최종 후보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 강구영 사장은 태국 공군의 미래 요구에 맞춰 개량된 단자형 경전투기 버전의 FA-50과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꺼리낌 없이 제안했다는 사실이다. 카이는 또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과 미래 다목적 전투기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75세대라고도 불리는 KF-21 보라매는 기술적으로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 사이에 위치하며 아직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지는 않고 있지만 레이더에 좀처럼 탐지되지 않는 특성들을 통합하고 있어 미국산 F-35보다 정치적 제약도 덜하고 가격적으로도 훨씬 더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국제방산 및 항공우주 박람회에서 카이는 KF-21 보라매의 스텔스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내부 무장창 탑재와 다목적 전투 능력의 확장, 철용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같은 다양하고도 새로운 한국형 무장의 통합,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무인 전투기의 통합 등이 포함된 향후 KF-21 보라매 개발 계획을 홍보했다. 여기 더해 대당 약 8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KF-21 보라매는 같은 범주에 속한 다른 서방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훨씬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24년 3월 마침내 연속 생산이 승인되면서 한때 엄청난 가격을 자랑했던 F-35A의 대당 가격이 8,25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대당 가격만 놓고 고려해 본다면 F-35A의 가격은 쌍발 엔진 전투기 보잉 F-15EX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다소 라팔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비용 지표는 바로 각 전투기의 비행시간당 운용 유지비다. 카이는 KF-21의 비행시간당 운용 유지비를 14,000달러, 한화 1,900만원대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F-35A보다 현저하게 낮고 그리펜 E나 F-16B와 유사한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 유지비 덕분에 KF-21은 예산이 부족한 태국 공군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전투기를 더 오랫동안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태국 공군은 미래 전력 설계의 로열 윙맨이라고도 불리는 무인 전투기를 통합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 로열 윙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군은 소수의 정교한 유인 플랫폼과 다수의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기들로 팀을 구성시켜 적은 인원으로도 대량의 공중 전력을 재창출할 수 있게 된다. 카이의 KF-21 개발 계획에는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 NACS의 일환으로 무인 전투기 UCAV와 다목적 무인기 AAP의 통합이 포함되어 있다.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에 등장하는 무인 플랫폼들은 공대공, 공대지, 정찰 및 전자전 임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인 전투기를 지원한다. 따라서 KF-11 보라매는 태국 왕립공군의 미래 전투력 개발 계획에 잘 부합하며 F-35보다 정치적 비용은 낮게 들어가지만 잠재적으로 보다 높은 산업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태국은 모든 방산장비 조달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강력한 기술 이전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태국 정부에게 기술 이전에 대한 의지와 수출한 장비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 기술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T-50TH 도입 사업처럼 한국과 체결된 기존 프로젝트들에는 태국 공군을 위한 훈련 및 시뮬레이션 역량과 유지 보수 역량 구축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태국 항공우주 산업 타이는 미래 무인 전투기 개발에 협력하여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태국 항공우주 산업 타이는 이전에 진행되었던 산업협력 및 기술 이전 사업을 통해 무인 시스템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는데 태국 공군과 해군을 위해 RT-1 감시 및 정찰 드론을 이미 납품한 경험이 있다. 태국 항공우주 산업은 향후 신형 전투기 도입과 관련된 절충 교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 또는 한국의 다른 항공우주 회사들과 협력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태국 공군의 장기 전력 현대화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2030년대 초반부터 2040년대 중반까지 남아있는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과정을 통해 태국 공군은 다른 나라에 실전 배치되는 전투기 시스템들의 성숙도나 기술적 변화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력 설계와 요구사항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태국 왕립공군은 이 지역 최고의 공군 중 하나가 되는 동시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군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태국 정부가 중국 정부 및 중국 인민해방군과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 때문에 미국산 최첨단 군사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졌다. 태국 공군은 미국 전투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고 이는 곧 한국과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왔던 KF-11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KF-11 보라매의 기술적 성숙도가 높아지는 2020년대 말이나 2030년대 초가 되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공군들 사이에서 F-35를 비롯한 여러 주요 서방 전투기들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떠오른 KF-11 보라매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정세 전문지 The Diplomat이 2024년 10월 17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영상 서두에서 태국 공군이 KF-11 보라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첫째, 역내 최고 수준의 공군력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태국은 2040년대 중반까지 스텔스 능력을 지닌 5세대 전투기의 확보를 원하지만 F-35의 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태국 공군은 무인 전투기를 통합시킨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를 미래 전력으로 구상하고 있다. 현재 태국 공군이 접근할 수 있는 전투기들 중 무인 전투기 및 다목적 무인기로 구성된 유무인 복합체계의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기종은 KF-11 보라매가 유일하다. 셋째, 태국은 방산장비 조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기술 이전을 중요시하는데 한국 정부는 이미 태국 정부에게 기술 이전에 대한 의지와 수출한 장비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 기술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높은 신뢰성으로 유명한 F-16 블락 70-72 같은 미국산 전투기나 라팔처럼 유서 깊은 유럽산 전투기들에 비해 KF-11 보라매는 아직까지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프랑스 라팔은 국산 엔진에 국산 무장을 장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펜 EF나 KF-11 보라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최근 라팔의 판매 곡선이
무서운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팔은 1980년대 기술로 설계된 전투기이며 따라서 F-15EX, F-16B와 마찬가지로 스텔스 전투기 F-35와는 달리 레이더에 쉽게 탐지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지적하자면 라팔은 미래 공중전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무인 복합체계에 대한 준비에도 늦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지난 10월 9일 기사를 통해 프랑스 다소 항공이 라팔을 위한 스텔스 드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는데요.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해당 스텔스 드론의 동체, 항전 장비 및 연료 시스템 설계는 스웨덴 사브가, 내부 무장창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날개는 에어버스가 맡아서 만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별 과제로 수행되고 있는 셈인데 2033년까지 실전 배치시키겠다는 다소 항공 CEO 에릭 트라피에의 호언 장담이 조별 과제의 저주를 뚫고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KF-11 보라매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인 만큼 항전 장비나 센서 측면에서 유무인 복합 체계에 대한 적응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요.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2025년에 다목적 무인기 AAP-150 시제기를 비행시키고 2027년에 FA-50으로 다목적 무인기 AAP-150을 제어하는 기술을 시연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무인 전투기 UCAB와 다목적 무인기 AAP의 통합으로 구현되는 KF-11 보라매의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는 설계 컨셉이나 개발 일정 등에서 라팔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소식은 다음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